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요번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배트맨을 좀 들어와 보니까 2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 한번 영상을 좀 찍을 여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2월이 된 만큼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주가 되지 말고 예, 좀 참고하는 식으로 이 영상이 좀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는 좀 제가 좀 다른 방식을 좀 추가를 했는데 그냥 굳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AI로 이 두 팀의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수치를 봤고요. 배트맨에서 주어진 배당을 퍼센테이지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패로 나온 퍼센테이지와 비교를 해본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배당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거니까요. 네, 여기 이제 여기서 배당을 확인을 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1번에 아스톤빌라 대 뉴캐슬인데요. 아스톤빌라를 43% 정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일단 무와 패는 그냥 배제를 하고 정배 위주로만 일단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의 43%를 배트맨에서 배당을 내놓았는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니까 43%라고 나옵니다. 거의 일치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대놓고 냈구나. 자, 근데 승부패 퍼센티지를 보니까, 정배 투표율이 9%나 올라있다. 몰려 있는 거죠. 몰린 거죠. 이 52%를, 배당으로 환산을 하면 1.67이라는 배당이 나오는데, 지금 43%의 배당을 사람들이 1.67 배당을 선택하는 만큼 선택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몰렸나 싶어가지고 이 프로토도 한번 봐봤거든요. 프로토를 봐보니까 지금 53% 정도로 더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몰려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배트맨에서 주어진 배당은 분명 43.1%를 환산한 배당을 줬어. 근데 그거를 10%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이 떨어져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런 공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럼 안 맞는 거죠. 수익 타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에 떨어져야겠죠, 내일. 네, 근데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몰린다라는 현상 우리가 뭐 말하는 거 있죠. 몰린다.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 이건 아스톤 빌라의 승을 좀 배제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심지어 제가 원래 하던 핸디값으로 봤을 때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치로 저는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이거보다는 프렌 쪽이 좀 더 안전해 보인다. 무와 패 중에 골라야 한다면 저는 단통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굳이 여기서 이제 해보자면 무승부를 가장 낮게 봤거든요, 원래. 그리고 무승부를 심지어 낮게 줬어. 배당을 이제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 무승부를 더 높게 본다. 왜냐면 무승부를 이렇게 줬는데 예, 왜 물을 볼까? 패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가 있지 않을까요? 브랜드포트가 이 21경기 동안 홈에서 패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작용이 된 게 아닐까. 음, 그런 배당 치고는 2.75라는 배당이 상당히 좀 낮게 준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서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프로토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승부는 많이 몰려 있는데 패배는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번에 패를 선택하겠습니다. 2번 브라이턴 대 풀럼입니다. 49% 정도 몰려있네요, 브라이턴한테. 근데 시장에 보니까 4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배당을 줬고요. 동일한 배당을 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4.5% 정도가 홈승에 몰렸어요. 이거를 배당으로 한 사람은 1.63이다. 뭐 이렇게 그냥 참고용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경기를 배당이 저 5% 이내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막 큰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49 1.63이랑 1.76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 있는데 별 그렇게 큰 작용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보겠습니다. 브라이턴 프로토로는 얼마나 몰렸나 보니까 41.6%네요. 자, 이거는 원래부터 49%라는 수치로 브라이턴의 정배를 받던 거고, 배트맨에서도 그런 배당을 내놓았어요. 근데 오히려 몰린 거는 덜 몰렸어. 사람들이 이거를 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배당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승패에서는
10% 정도 더 높은 가량으로 이걸 들어갔어. 그러면 아 이거는 정배로 가볼 법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두 번째 경기는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썬더랜드 대 웨스트햄이고요. 썬더랜드보다 웨스트햄이 좀 더 유력한 경기긴 한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우위라서 하지만 개막전이라서 변수가 있을 법하다. 자, 근데 여기 정배가 이제 4-3%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내놨느냐? 거의 흡사하게 내놨죠. 근데 1%를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배당을 더 높게 줬다라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보다 더 낮은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한다라는 건 배당을 높게 줬다라는 거죠. 원래 보이는 것보다. 자, 그랬더니 근데 1%는 별 그냥 미미하죠. 근데 이제 배트맨 아니, 스무페를 보니까 49% 몰려있네요. 아 이걸 배당으로 환산하면 1.78이라는 배당이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좀 크죠? 네. 이거는 큰 겁니다. 7%의 차이니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프로토로 봤을 때도 이 정도가 몰려 있으면 뭔가 근거가 있이 이게 뭔가 이렇게 몰린 거라고 볼 텐데 일단 웨스트햄 보니까 43.2% 그대로 적용이 됐죠. 네,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보이는 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내놓은 대로 배당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당 변동이 정배 쪽으로는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렸죠. 웨스트햄 쪽으로.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웨스트햄 승은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건데 일단 이거를 원래 저라면 핸디값으로 봤을 때 1.5일이라는 배당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거는 적절하게 준 거거든요, 배당을. 네, 그래서 이 값이 터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이게 터지면 웨스트햄의 1점차 승부도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단통으로 가야겠다. 패로 가겠습니다. 썬더랜드는 제가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은 게 일단 프로토로 구매율도 봤는데 10.4%밖에 안 몰려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31%였거든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내놨고 20패에서도 22%나 22%뭐 그 정도지만 이거 프로토로는 10%? 이 정도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썬더랜드보다는 웨스트햄 사이드 무승부까지는 보이지만 전 단통으로 한번 패를 골라보겠다. 다음에 토트넘 4번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55%래요. 이게 아무래도 저 주축 선수 메디슨이 부상이라서 그래서 결장하다 보니까 홈인데도 불구하고 55%밖에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66.9% 12%를 깎았습니다. 예. 올리면 배당이 깎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승부해 보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죠. 이거는 가볼 법합니다. 예.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하게 보고 있는 거라. 근데 토트넘의 승리가 1.30인데 구매율을 보니까 이거 그쵸? 이거는 가볼 법하니까 간 거예요. 벌리 쪽으로. 예. 왜냐면 이거 55% 정도만 본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그렇게 볼 테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깎았다고. 이걸 높이고 깎았어요. 예. 이거 5% 낮아졌죠? 이거 5%만큼 올린 거예요. 5%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7.4% 올렸죠? 이것만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강력하게 승으로 가도 될 법한 그런 경기다. 심지어 핸디값도 너무 낮아. 예. 너무 낮아서 이거는 2점 차 이상의 승리도 가볼 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라 이거는 그냥 강하게 뭐 고민도 안 하겠습니다. 승 가겠습니다. 다음 알라베스 대 레반테 경기 가볼게요. 알라베스를 45%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1.1%를 낮췄죠. 그러면 배당을 높게 준 거라고 했죠. 근데 1.1%면 기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20패에서도 그대로 보고 있네요. 이 수치가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머리 아플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승부가 좀 다릅니다. 무승부가 그대로 내놨거든요. 뭐 이거 퍼센트 아니 내렸으니까 당연히 배당이 좀 올라간 거긴 한데 여기서 이거와 이게 달라진 거죠. 이거와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35%로 그리고 이게 5% 떨어졌고 그쵸?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승부를 사람들은 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승부가 이렇게 되면 2.43이라는 배당이 나오고 20% 정도가 되면 4.18 정도의 배당이 된대요. 네,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알라베스 경기죠. 알라베스 경기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했더니 무승부가 48.5%라고 하네요. 네, 더 높죠? 자, 지금 30.6%에 잘하는 게 2.85입니다. 근데 48.5%가 몰렸대요. 그러면 이 배당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으로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몰렸잖아요. 이 수치로. 그럼 수시 타산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무승부를 내일 배당을 뭐 조정을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다고 무승부를 본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갔다고. 그러니까 승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과 무 둘 중에 하나로 이 경기를 좀 할 것 같고 핸디값만 봐도 1.3, 1.98에 3.35 이거 진짜 이쁜 거거든요. 터질 수 있습니다. 2.85 아니면 3.35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승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 1, 2등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정정배로 뜰 것인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울버햄튼 맨체스터 시티가 있고요. 이거 은근히 뭐 낮더라고요. 전 더 높게 볼 것 같았는데 62%. 근데 이것도 많이 유력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 전력이나 뎁스나 뭐 이런 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수치만큼 시장도 그대로 내놨어요. 5% 이내는 별 차이 없댔죠. 근데 2.5%를 깎은 겁니다. 내린 거죠, 배당을. 별로 안 내렸죠.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5% 이내는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니까 81%가 몰렸어. 82%가. 82%가 몰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환산하면 원래 1.06이라는 배당이 든대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랬을 때 생각보다 안 깎았어요. 생각보다 안 깎았습니다. 좀 더 깎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덜 깎았어요. 상대가 울버햄튼인데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자 이제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구매율 완전 몰려 있습니다. 거의 흡사하죠. 근데 배당은 64.5%에 달하는 배당을 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 배당이 내일은 떨어져야 돼요. 변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배당을 봤더니요. 맨체스터 시티의 승이 거의 유력해 보이긴 해요. 핸디값도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글쎄 뭐가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정도 수치인데 얼마 안 깎아서 난감해요. 더 깎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깎았어야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2.5% 정도 깎은 거긴 하지만 더 깎아도 됐지 않았을까? 이 정도 수치로 보고 있는데 1.2대 줬어도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의심이라기보다 그냥 좀 뭔가 그랬을 것 같은데 1.35면 너무 달달한 배당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6배당 홈에서 6배당 이 정도까지는 저는 못 가도 왜냐면 이거 승과 무를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데 그러네요. 무승부는 거의 일치하게 줬고 여기를 좀 올렸어요. 배당을 좀 올렸어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까지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패죠. 근데 패는 안 가져갈 수는 없고 7번 경기를 하면서 6번에 무승부를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굳혔는데 바르셀로나는 57%랍니다. 마요르카를 상대로 우위가 그 정도래요. 근데 생각보다 더 낮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63.5%를 내놨습니다. 네. 이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놨어요. 근데 많이 깎았습니다. 7.5%를 깎은 거예요. 많이 깎았죠? 여기는 아까 덜 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7번과 6번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6번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경기 같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뭐 그거 있다며요. 레반도프스키도 못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못 나온다 이거 아무튼 뭐 아무튼 부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82.2% 1등 투표율이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깎았으니까 예, 가볼 법하다. 프로토로 한번 볼까요? 근데 둘 다 배당이 막 그렇게 이쁘진 않아. 이쁘진 않은데 바르셀로나 예, 79.3%. 네. 이것도 높죠. 사실 높은 거죠. 맨체스터 시티 79%. 솔직히 이거는 그냥 운에 맡겨야 될 것 같은 느낌. 8번 발렌시아 가겠습니다. 발렌시아가 38%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36.7%입니다. 괜찮죠? 1.3% 정도를 배당을 올린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적용이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무승부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30% 정도로 보인 건데 31% 정도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40%로 몰렸네요. 오히려 같은 배당을 부여를 했는데도 패보다는 무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를 가져가 볼 법하다. 예,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게 발렌시아 경기였잖아. 그러니까 보는 거죠. 아마 무에 몰려 있을 겁니다. 네, 몰려 있죠. 63.1%까지 몰려 있죠. 자, 이러면 배당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가. 제 기준에서는 무승부가 떨어지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배당을 한번 봐도 발렌시아가 이기면 1점차 승부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2.75, 1.40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 단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52% 정도밖에 안 보는다고 하네요. 이거 좀 의외긴 했는데 네, 뭐 그 첼시 주력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배당을 보니까 시장에 내놓은 게 7.2%나 깎았어요. 배당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몰렸어요. 7.2%를 깎았는데 몰렸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첼시 홈이잖아요. 깎을 수 있거든요. 깎았는데 좀 덜 깎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토트넘은 엄청 깎았거든요. 그니까 뭔가 몰렸잖아. 엄청 몰렸어요. 심지어 이 경기가 훨씬 더 아니다. 첼시 크리스탈. 오케이. 첼시도 크리스탈한테 막 그렇게 많이 진 적이 없어서 야, 이제 요것도 76.1% 몰렸죠. 예, 똑같이 몰렸네요. 그죠?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게 이거 아니구나. 이걸로 보면 자, 67.5%. 근데 여기는 59.2%. 그죠? 거의 더 몰린 거긴 해요. 그래서 배당이 뭐 떨어지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좀 난감했어요. 예, 이거 배당이 좀 안 이뻐요. 이거 핸디값이 이변이 잘 나오는 핸디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팬은 아니더라도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승부로 가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패까지 가져가도 좋겠지만 뭐 이거 4,800는 별로 안 터질 것 같아서 예, 이거 승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다. 10경기만 일단 제공을 드리고 나머지 5경기는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끔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 분석이 잘 맞았으면 하는데 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처음 적용시켜 보는 거라 한번 지켜보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삼이었습니다.